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확천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일확천금이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태어나서 일확천금 안 들어본 얘기, 그 말 단어 일확천금. 엄두도 못 내는 걸 일확천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상상으로만 느끼는 거.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가 일확천금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진중권은 뭐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단군 이래라고 그랬죠. 네. 정말 이것만 보면 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설자에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자에 갈수록 일확천금 요지경. 갈수록 일확천금 요지경. 당장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부터 막아라지. 이들은 전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거인멸부터 막아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성남시 소장동이 아니고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회사가 보유했던 84평방미터 아파트 한 채를 최근에 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박 씨가 치른 분양 대금이 6억에서 7억 원 선이라 하는데, 거기 뭐 예를 들면 대출 있고 뭐 빼면은 현재 호가가 15억 원 한판인데,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분양 받아가지고 최근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두 배를 넘겨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이자들을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다 파내야지, 다. 윤석열 말대로 이거 다 파내야죠. 이거. 윤석열 총장이 몸통은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 주인 감옥을 보내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딸 박씨, 박영수 특검한다고 난리를 치던 그 엉터리 같은 폼을 잡던 그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에서 그 딸이 7년째 근무했다는 겁니다. 박영수는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한 사람입니다. 이 박영수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1입니까? 10대 1 수준 아닙니까? 당장의 시세 차익만 10억 원 안팎입니다. 그럼 이게 특혜 아닙니까?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박 씨가 수억 원대 퇴직금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박영수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아버지 소개로 입사해가지고 200에서 300만 원대 월급 받으며 일하다가 지난 3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도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자문 정도만 응했다면서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료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500원이 입이 튀어나오는데 월 10개월간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로비 아닙니까? 화천대유 소유자 김만배 씨 등이 법인 지금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넘겨받아 주로 지난 총선 전에 은행 창구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모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온다고 이 사설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돈잔치 이거요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격가지, 쬐끄만 격가지. 김만배 씨하고 그 가족 지인 또 다른 핵심 인사 남모 변호사 이들은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4,04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적게는 101억 원에서 많게는 1,208억 원을 받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돈방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개발에 착수했던 대장동 개발의 그 전모를 갖다가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설계자라고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네. 안 했다는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는 지가 했다고 하면은 또 성남시장이 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사장을. 성남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공공목수로 가져간 배당금이 1,830억 원에 불과했고 대장동 원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면서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걸 두고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태다.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화천대유 사건 이 실체를 밝히려면 지금 강제수사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검을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죄가 없으면 특검하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하자고 야당에서 하면 당장 오케이. 아니 먼저 특검하자고 해야죠. 당당하게 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왜들 이렇게 떠들어. 특검하자. 자, 야당, 우리도 과거에, 야당일 때 우리 야당에서 박영수를 갖다가,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박근혜에게, 임명을 받았지 않냐. 자, 우리도 하자. 야당에서 특검 한동훈을 하든 누구를 하든, 특검을 추천해. 그래서, 문재인한테 임명장을 주게 하면 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나와야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면은 야 이재명 괜찮네 하고 안 찍을 나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자기가 성남시장 그 설계했다며 왜 그럽니까? 왜 특검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거는요, 이번 그 화천대유인지 무슨 대장인지 소장인지 이거는 이 사건은요, 특검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심판관으로 나서야 될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게 말이죠. 화천대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은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설자는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넘긴 지 벌써 5개월 만에 김만배 씨를 입건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각종
고발에 쏟아지면서 각종 고발이 쏟아지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압수수색이라든가 계좌 추적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라 검경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동의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언제라도 요 지경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압수수색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가지고 증거인멸만은 막아놓고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차기 대통령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 주인 감옥 보내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뼈 있는 말이 아니고 우라통 터지고 분통 터지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지가 진동하는 분노를 지금 갖고 있다는 그 표현의 나름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